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의 흐름을 시원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죠. 봄꽃은 피는 순서가 있다는데 요즘에는 개나리며 벚꽃이며 한꺼번에 피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슈들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장세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2차 전지며 펄프 관련주, 리오프닝주 등 참 많은 종목들이 이슈에 웃고 또 울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설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네, 각국에 재개되는 리오프닝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가 성장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소폭이지만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5% 오른 2759.2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직후 코스피 지수는 2760포인트 후반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4% 오른 952.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은 2,382억 원을 담았고요. 기관은 2,478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144억 원 사들이는 모습 나타냈네요.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58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183억 원, 외국인은 499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테슬라 급등에 웃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 5% 상승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지난 주말 테슬라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 덕에 6% 가까이 급등한 테슬라 다시 1100슬라로 복귀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급등까지 견인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한 덕에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 고객사인 LG 에너지솔루션 흐름 좋았고요. 테슬라 관련주인 LNF, KEC, 만도, MS 오토텍 등도 모두 강세였습니다. 자,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첨보 역시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요. 또 최근 주요 원자재인 니켈 가격도 고점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주의 상승 흐름을 방해하던 주변의 리스크도 해소되어 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테슬라의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 국내 2차 전지주에 얼마나 크게 또 올해 훈풍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이슈도 보시죠. 네, 실적 시즌 개막, 호텔, 레저, 운수, IT주 주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2022년의 첫 실적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국내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로 어떤 업종이 웃고 또 어떤 업종이 울상을 지을까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연결 기준 올 1분기 실적 추정치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국내 상장사 208곳의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1%,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호텔, 레저, 항공 등 리오프닝주의 4분기 추정 영업이익 증가율 186.6%로 가장 높았고요. 육상, 해상, 운송은 132.3%, 반도체 및 IT는 49.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제약업종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5%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와 관련 부품 업종도 OLED TV 등 출하 부진 여파로 이익이 55.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기업 면면을 보면요. 공급망 병목 현상 최대 수혜 업종이죠. 해상운수의 HMM.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54%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시가총액 투톱인 삼성전자는 38.9%, SK하이닉스는 137.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자, 코앞으로 다가온 실적 시즌, 리오프닝, 운수, IT 관련주에 주목해볼 시그널이 분명해진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의 황금알이 될지는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와 더 자세히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언제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뭐 날씨도 따뜻해서 네. 당도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기분 좋게 보내셨다는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신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노란색처럼 정말 따뜻한 하루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정말 정확히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쭉쭉 힘있게 나갈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볼게요. 3월에는 좀 흐름이 부진했는데 2차 전지주들 모처럼 좀 웃은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테슬라의 5% 급등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고 오늘 모처럼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먼저요. 최근에 테슬라 또 애플 같은 굵직한 기술주들의 영향으로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난 한 달간 13% 상승했고요. 이런 좋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지금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도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 발목을 걸면서 계속 불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해소 기대감 비슷하게 막 나오면서 이게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주는 느낌으로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요. 저는 성장주보다는 계속 오늘 뭐 하루 종일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지만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뭐 미국 시장 얘기할 거고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겠지만 저는 기승전,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주 위주로의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시면 돼요. 어쨌든 나스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나스닥 시장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그래도 체크를 해야 나스닥의 강세 흐름을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움직일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서 공개방송과 신의 한수에서 얘기를 할 때에서 얘네들이 반등이 이만큼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14,000자리가 깨이지 않으면 이전 고점 자리 여기 16,000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돌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맞춰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근데 이 실적은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좋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좋겠지만 일단 나스닥이 올라갈 때, 뭐 테슬라가 올라갈 때 최근에 우리나라 IT들이 갔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안 갔어요. 삼성전자 아주 안 갑니다. 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최근에 어제 전일날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고 며칠 전에서도 움직였고 지난주에서 움직일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였죠. 그냥 장이 좋으니까 돌아가다가 움직인 것뿐이에요. 사실 얘네들보다는 드래곤플라이 보셨나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오늘 게임주 움직였죠. 그리고 그 전에서도 오늘 뭐 제주도 움직이고 그 전에서도 뭐가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안 깨졌으니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그거를 굳이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기대감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FOMC가 5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5월 달, 그러니까 올해 6번이 더 있어요. 근데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라 그러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들은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유동성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주시장에는 당연히 그게 악재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볼 때에서는 계속 이쪽 그 테슬라 주가도 그다음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얘네들 주가가 올해 내내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올라가면 박스권으로 이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지금 기대감이 어쨌든 좋은 거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나스닥 시장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안 따라가요. 코스피 시장은 안 따라가는데 코스닥 장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뭐 테슬라가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해야지. 뭐 기술주 해야지, 성장주 이제 뭐 그쪽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에 전격 반대를 한다라는 거. 성장주 하지 마시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물려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잘 파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코스피는 좀 답답한 그런 이제 고구마 같은 그런 답답한 시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이런 이제 코스닥 이제 이 얘기를 3월 들어가기 전부터 일주일 전 2주부터 얘기했습니다. 테마주 강세장이 될 거다. 중소형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안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계속 4월 달은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역시 중소형주라든지 테마주들 위주로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뿐 아니라 뭐 다우존스 지수도 잘 가고 있는데 뭐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중소형 테마주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특히 이정수 파트너님 기승전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리오프닝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정수 파트너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국내 2차 전지 대표주들 어쨌거나 일제히 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길게는 안 간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저 이미 답변을 드렸죠? 네. 네. 또 최근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또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어쨌거나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수들을 봐야 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또 낮추면 가능성이 네. 있죠. 또 제로금리로 간다라든지 어. 또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푼다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전 세계가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인플레이션 어쨌든 간에 뭘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볼 때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뭐 10년 뒤에서 엄청나게 이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고 그런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벌써 반영하고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금리가 지금보다 뭐 5배 내지 뭐 3배, 4배, 5배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은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들이 그럼 영업이익들이 지금에 예상하는 것만큼 나올 거냐?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투자를 하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도 비싸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못 뛰면은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수익이 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낙상 나중에 10년 뒤에 봤더니 아니 10년도 필요 없어요. 1년 뒤, 2년 뒤 봤더니 이만큼 예상을 하면서 이익을 생각을 했는데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뒤에 제 말이 맞나 틀린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지고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어쨌든 예측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박스권 형태에 있는데요. 자, 차트를 또 다시 보면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LG 화학에서 이제 분사를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다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는 좋아요. 드디어 얘가 이제 50만 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박스권이에요. 아직 박스권을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고 그리고 삼성 SDI도 보면 그러니까 일단 대장은 얘네 둘이죠.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애들이니까. 삼성 SDI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도 박스권에서 약간 하락 조정 부분의 좀 느낌으로 있어서 올라갔다 걸리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후성, 여러분들 알겠지만 후성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서 바닥에 있을 때 2020년도에서 바닥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300%인가요? 500%인가요? 하여튼 많이 올라와서 455%군요. 55%를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게 여기를 다시 넘어가면서 강하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 형태에서 다시 조정받을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첨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인 걸 보면 일부 종목들만 같습니다. 과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하고 1년 전 그때 당시 이제 주가를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몽땅 다 움직였습니다. 몽땅 뭐 대부분 다 10%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10%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10%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이름도 몰랐던 이상한 놈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막 계속 올라가는 막 강세장 폭등장 막 그랬었었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일부 종목만 움직인다. 첨보도 지금 예전 같았으면 벌써 첨보 20% 올라갔죠. 2, 3일 만에 벌써 40% 올라갔을 겁니다. 예전에 이 바닥에 있었다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110%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작년에 여기 7월 달에서도 작년에서도 이렇게 97%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인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이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얘는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7배 이상 올라갔죠. 2만 원에서 거의 1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7배에서 8배 근처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고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주고 있는데 이거를 회복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니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미 비싼 상태에서 고점에서 조정받아봤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자동차 지금 전기차 많이 지금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10명 중에 1명 타고 다닐까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경유차 그다음에 휘발유차 이렇게 몰듯이 지금도 이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난리인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절반이 다 전기차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2차 전지 배터리 물론 많이 쓰면 좋게 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하고 비싸다라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 많이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일부만 지금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슬슬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주가를 다시 언젠가는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시적인 좀 반등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흐름, 모든 종목이 간 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2차 전지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최근에 고점에서 2차 전지 많이 빠졌죠.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대부분 다 많이 빠졌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빠졌는데 제가 작년 여름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추천한 거는 재작년 2019년도 12월 달인가요? 그때서부터 계속 추천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달서부터 계속 추천하면서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근데 막 올라가면서 작년 2021년 7월 달서부터 해서 뭐라 그러냐면 거의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올해죠. 2022년 1분기나 2021년 4분기 정도면은 고점을 칠 거다라고 얘기를 미리 다 방송에서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지금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어쨌든 간에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이유는 뭐 미국 시장이 지금 성장주들이 뭐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면서 마치 뭔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그 느낌에서 반등 주면 열심히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쪽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뭐 1년 동안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2달 정도는 강세를 보여줄 것 같으니까 2달 정도면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반등주들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교체해서 복구하는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 줄 때마다 예전처럼 강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10% 가고 그 다음날도 고만 가야 되는데 또 10% 올라가고 팔아먹었더니 또 10%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막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인데 반등 줄 때마다 잘 파셔갖고 소비주들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실수록 힘이 조금씩 빠지실 것 같은데 반등 줄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2차 전지주 말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기승전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 해주실 거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과연 앞으로도 또 어떤 종목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슈는 실적 시즌 이야기인데 코스피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고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시장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뭐 1분기 기업 추정치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 4분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일단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르두기 완화를 거의 이제 다 해제 부분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 당연히 소비주들 뭐 영화서부터 해서 엔터주도 최근에 그래서 움직인 거고요, 그렇죠?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막 올라가니까 그저 관련된 산업들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육상, 해상, 운수 관련주들도 실적이 좋았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 뭐 400%가 넘게. 네. 일단 화물 쪽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뭐 기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IT 섹터들도 반도체 쪽에서 일단 호조를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IT가 움직이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4나노 부분에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이죠. 4나노 쪽에서 불량률들이 많이 뜨는 바람에 지금 퀄컴이라든지 지금 다른 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맡기려고 그랬는데 4나노에서 불량들이 많이 뜨니까 다 TSMC로 물량들이 지금 다 뺏겨 나가는, 그래서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수급도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GOS 논란이 지금 이제 벌어지면서 핸드폰 쪽도 좀 애매해졌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동시에 같이 힘을 못 쓰고, 전반적으로 IT 부품주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은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섹터는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개별주 쪽으로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적들은 1분기 실적은 이제 좋은 쪽들로 몰린다 그러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좋을 거라 그래서 주가가 다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적도 좋으면서 수급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자, 가령 보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 삼성전자 수급 보면요.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맨날 팔거든요. 투신도 맨날 팝니다. 보험도 맨날 팔아요. 금융투자는 이제서부터 막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도 엄청 팔아요. 연기금도 엄청 팔고.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힘을 제일 못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수급에 저렇게 꼬여 있고, 실적은 앞으로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하지만 그 얘기로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섹터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지수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뭐 지수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어쨌든 그 실적이 좋은 쪽에서 수급이 좋은.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애들은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뭐 GQL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되고, 실적이 좋다라 그래도 수급이 꼬여 있는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어쨌든 지수는 2,800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슬슬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할 거 이제 슬슬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에 4월장은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뜨겁고 좋다라는 거는 중소형주에 지금 하나는 거고요. 대형주들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작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수가 2,800 가고 2,900 가면 삼성전자도 가기야 가겠죠. 얘도 주식인데.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은 많이 올라가야 지금 7만 5천 원 보이는데 7만 5천 원 쪽 가면은 그래봐야 얘가 7%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제지주들부터 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갑자기 막 25% 가고 29% 가고 최근에 드래곤플라이 이거 적자 회사예요, 이거 적자 회사인데 적자 회사가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오늘까지 67% 올라갔다 지금 살짝 밀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적자 회사 또 뭐가 있냐면요. NSN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인데 엄청 잘 올라가죠. 130% 넘게 올라갔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뭐 적자 회사라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 회사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적자 회사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 같은 경우 보면 얘 다 적자 회사거든요. 지금 테마주장이에요. 이거 보면 엄청 잘 가잖아요. 남선 알루미늄 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220% 올라갔는데 이게 불과 2주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 조금 넘었나요?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게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적자 종목들이 더 잘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적자 종목이 잘 가고 뭐 실적 상관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실적만 고지고대로 믿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장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그냥 중소형주장이면서 대형주들은 철저히 수급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냥 중소형주가 좋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주 장세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실적주로 보신다라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는 뭐 해운 같은 거, 무역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차라리 이쪽이면 괜찮은데 항공주도 굉장히 좋고 소비주니까. 근데 아직도 삼성전자에 미련이 있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주 쪽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이쪽 관련주 위주로 계속 보시는 것 같다. 이게 아마 4월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빵빵하게 터질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리오프닝 본격적인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영화나 엔터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운송 관련주들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지수는 한 2,8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 상황을 봐도 그렇고 물론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만큼 반도체주는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테마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엄청난 뭐 영업이익 증가폭을 기록을 했고 어떤 섹터를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엔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뭐 화장품이라던가 면세라던가 카지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네. 네, 다 좋아요. 이쪽 섹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가장 서러웠던 종목들이죠. 갔어야 될 종목들인데 억울하게 눌렸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11월 달서부터 올 3월 달까지 종목들이 정말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소비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소비주 같은 경우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이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한항공 수급을 한번 보면요. 대한항공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맨날 사죠. 연기금도 맨날 사죠. 기관도 맨날 사죠. 그러니까 보면은 삼성전자 팔아갖고 이것만 사나 봐요. 이것만 사지는 않겠죠. 뭐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뭐 여러 가지 항공주들. 그래서 항공주들 다 이렇게 지금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데 뭐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뭐 해외 노선 어디더라요? 어딘지는 까먹었는데 어쨌든 해외 노선 뭐 하나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약률이 80%. 와.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해서 예전에서는 해외 여행 간다 그러면 이제 찌푸리 눈으로 좀 쳐다봤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한번 2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처음에 걸릴 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바이러스 걸려가 다 죽는 그런 이제 공포감에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전에 누렸었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생활이 이제 앞으로 평생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못 참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무섭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사망률로 보게 되면 물론 지금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망률은 좀 높지만 사망 숫자는 좀 올라오지만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리오프닝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두고 보면 이제 사람들도 거의 이제 이제는 마스크를 해제하고 이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인식이 이제 꽃피우게 되면 결국은 항공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저효과라 그러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텐데 근데 얘 아무래도 얘는 그냥 좋아요 지금. 화물 쪽으로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뭐 항공주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 일단 올해 끝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까지는 기대감에 분명히 항공주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은 여행주, 그다음에 백화점, 카지노, 영화, 엔터, 화장품, 음식업종까지 이게 다 소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주들은 다 지금 4월 달에 다 모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사면은 한 50종목 정도 아마 사야 될 겁니다. 다 사면. 50종목 넘죠 사실은 뭐 100종목도 되는데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은 한 50종목 될 텐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나눠가지고 뭐 항공주 요만큼, 여행주 요만큼, 음식업종 요만큼, 화장품 요만큼 이렇게 사도 한 20종목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샀던 10종목을 만들어 놓던 20종목을 만들어 놓던 소비주는 다 지금 모아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리오프닝 다 좋고 특히 항공주 일단 한두 달 기대감에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엔터나 화장품, 음식료 같은 소비주들 4월에 꼭 담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 파트너님 항상 바쁘셔서 네. 여행을 또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방송국에서 휴가를 줘야 되는데 휴가가 없어요. 그쵸. 딱히 없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는 그렇게 연달아 쉬는 그런 연휴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추석이 아마 제일 길었던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그래서 얘기해봤자 어차피 갈 수도 없고요. 장이 열리면 어쨌든 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해외는 못 가더라도 저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가고는 싶네요.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도 희생하시고 항상 장을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머니 이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가장 핫했던 섹터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가장 핫한 섹터, 오늘의 이정수 파트너가 선정한 머니 섹터는 재즈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4.47%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뭐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 오늘 재즈 관련주 굉장히 핫했다라고 계속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저귀 값도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오늘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뭐 국제 펄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해서 올라간 네. 부분들과 얘기하셨던 이제 뭐 화장지, 그다음에 기저귀, 물티슈 뭐 등등등 이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이 소재 관련주들이 이제 가격 때문에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음식 가격도 폭등을 하고 뭐 비료 가격도 폭등하고 지금 다 물가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이슈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를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게 되면 자, 지금 무림 PMP인데요. 지금 재즈 관련주들 보면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다가 밀리게 되면 이게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뭐 길게는 3주, 뭐 짧게는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올렸을 때 팔았던 사람들은 잘한 거고요. 다시 밀리면 또 사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재즈 관련주들 보면은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이 사용을 좀 제한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종이 사용도.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대한 제한을 한다라 그러는데 그런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지주들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긴 있었었는데 어제 제지에 대한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과 그다음에 제지 안 쓸 수 없죠. 휴지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티슈 안 쓸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장기적보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뭐 6,000원이라든지 뭐 무리피뿐만 아니라 뭐 신풍제지 같은 경우도 다 제지 관련주잖아요. 이런 뭐 제지로 관련주 쪽에 있는 무슨 페이퍼, 뭐 무림 페이퍼 이런 애들도 아직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잠깐 올라왔지만 밀리고 나서 일주일, 뭐 길게는 3주 이 정도 이제 기다리면 다시 주가는 또 위로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비료 관련주도 계속 여러분들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비료주들도 비슷합니다. 뭐 조만간에 또 다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뭐 비료 관련주 곡물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이런 이슈로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오늘 나왔던 뭐 기저귀 가격 올라갈 거다. 지금 뭐 국제 가격 뭐 30% 올랐다. 뭐 이렇게 나오듯이 비료라든지 아니면 비철 금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다시 가격이 또 상승한다는 얘기로 주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질까요? 올라가겠죠. 잠깐 올라가면 그때 잘 파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길목 지키기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놓고 그렇게 길목 지키기로 원자재 뭐 이렇게 종이 재지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종이 가격은 생각을 못했다고 해갖고 못 샀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겠죠. 뭐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싹 다 올라갈 텐데 뭐 플라스틱 가격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관련주들을 찾아가지고 바닥에 있다 싶으면 그걸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료주가 제일 만만한데, 그러니까 비료 아니면 곡물 이쪽이 제일 만만하기는 한데 그거 외에서도 종이처럼 의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가지고 바닥에서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 올라요 지금. 뭐 이제 조만간 이제 빵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고 뭐 식용유 가격도 또 올라갈 거고 뭐 맥주 가격도 올라갈 거고 뭐 다 올라갈 텐데 만두 가격도 이미 올라갔지만 그래서 다 올라가게 되면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럼 그쪽 관련주들을 바닥에서 갖고 있으면 4월달, 5월달에서는 분명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주주를 뽑았던 것도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쫓아가려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은. 네.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쫓아가지 말고 다른 쪽에 안 움직인 쪽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면 또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리오프닝 말고 요거는 이제 비료 관련주. 네. 비료 가격도 지금 이제 계속 상승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제 비료 관련주.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 얘기가 있는데 이 지금 요소수를 제가 이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요소수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11월 달에 대란이 터졌을 때에서 러시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상황이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도 국내에서 그 물량들을 다 이렇게 생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 또다시 러시아에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쟁 상황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호의적으로 해주지 않을 거고 왜 우리나라를 지금 적대국으로 지금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요소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이쪽에 또다시 요소수가 또 부족할 텐데 그럼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싸게는 안 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굉장히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럼 갑자기 샥 하고 올라갈 때 비료 관련주들, 요소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뭐 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안에 만약에 요소수 얘기가 나오거나 비료 가격도 다시 곡물 가격도 폭등 얘기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움직였던 제지 관련주처럼 오늘 제지 관련주 29% 막 상한가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리 길목 지키기를 비료 관련주 이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지 관련주도 굉장히 올랐는데 펄프 값이 올랐던 영향이 컸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뭐 제지 관련주에 들어가시기보다는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을 살피다가 길목 지켜서 올라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특히 이정수 파트너님 비료 관련주들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고, 자, 비료 관련주들 어떤 종목 진입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상세한 종목 이야기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관련한 테마들, 종목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만나봤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0.26% 상승해서 19,400원에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였네요. 네, 이정수 파트너님이 오늘 선정해 주신 머니 종목 애경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애경산업 오늘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쪽이고요. 네. 정부에서 계속 거리두기를 완화를 해서 이제 다 풀어버릴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 사망자들이 계속 200명대, 3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아직 확진자가 28만 명, 뭐 40만 명, 30만 명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닌지 저도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보건복지부 쪽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주식은 알죠. 주식으로 볼 때에서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를 잘 분석을 해보면 악재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 호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4월 4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CNN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에 대한 방역이 성공적이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언데믹으로 가는, 그래서 풍토병으로 가는 가장 먼저 탈출할 것이다.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방역이 성공적이고 엔데믹으로 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지금 다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지금 거의 세계 최고예요. 제일 많은데 얘들 분석한 거는 이제 그 치명률, 사망률 이게 현재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0.13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0.13인가 0.14인데 미국은 이거의 10배입니다. 사망률이.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6배 정도는 지금 높아요. 사망률이. 근데 거기보다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의 분석인데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고 만약에 해외에서 대한민국 지금 위험하다. 사망률도 많이 나오고 사망자는 많이 나오는 거는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거고 사망률로 따졌을 때 확진자 대비 사망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부러워하면서 성공적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스크 해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뭐 실험적이긴 한데 지금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려 반, 뭐 기대감 반으로 이제 보시고 있을 텐데 예전만큼 그렇게 공포적인 이제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 해제가 18일 날에 있을 예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18일서부터 이제 만약에 마스크 해제를 하면 올라갈까요? 사실 이건 가봐야 되는데 저는 18일 날에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럼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수혜주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들은 그동안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방침 때문에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해제를 하고 날씨도 이제 더워지게 되면 기존보다는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보다는 올해 2분기가 분명히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라서 화장품 관련주 그래서 오늘 애경산업을 뽑아왔는데 자 애경산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감이요 기대감. 그러니까 뭐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지는 1분기, 2분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전히 적자겠죠. 적자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흑자로 나오면은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애경산 이게 그래도 화장품주들은 그 시가총액이 좀 되는 애들은 그래도 흑자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좋아졌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더 좋아지네요. 얘는 실적이 좋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화장품들은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애경산업이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큰 기업들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은데 차트도 바닥에 있어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차트도 완전 바닥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 약 5천억 정도면서 이 정도 이제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19,500원에서 내일 아침서부터 갭상승 살짝 주더라도 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000원까지 이 정도 내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얘의 장점은 일단 실적이 좋다는 것과 다음 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라는 거 그리고 차트가 무지하게 바닥에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일단 좋은 거고 18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움직일 겁니다. 기대감. 18일 이후에서 마스크 해제가 되고 나서 폭등하라고 급등하는 거는 그때 가서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든 신의 한 수를 보시든 그때 가서 보세요. 지금은 바닥에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뭐 해야 된다? 주워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주들 바닥에 있는 것도 가만 냅두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슬슬 사주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목표 가격은 얼마를 보느냐?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최고 목표 가격은 당연히 75,000원이겠지만 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꿈의 목표치는 75,000원인데 못 가도 25,000원 갈 거고 적당히는 3만 원은 가겠죠. 그래서 3만 원 정도. 2년 동안 빠졌던 종목들입니다. 화장품주들. 코로나 때문에. 그 2년 동안 빠졌으면은 2년 동안 올라가는 건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전 된다고 봐요. 근데 2년 동안 올라가는 거에서 욕심을 줄여서 한 1개월, 2개월 정도 올라가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해서 5월 달까지는 화장품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잡아서 화장품 관련주 얘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도 좋은 애들 많아요. 뭐 토니모리서부터 해서 뭐 이츠한불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뭘 갖고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은 먼저 올라갔잖아요. 먼저 올라간 거 30% 올라간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애경산업처럼 못 갔던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4월 달에서 수익 내는데 참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머니 종목으로 애경산업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애경산업 가지고 나와 주셨고, 자, 그러면 내일장 좀 대응하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내일장도 비슷할 거예요. 네. 내일장도 오늘장처럼 소비주들이 오늘은 게임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또 돌아가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움직이든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 음식업종 이것도 소비주인데 이쪽이 움직이든 아니면 비료주가 움직이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계 전투로 그냥 중소형들이 여기저기 다 튀어다니는데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으로 다 올라가요. 그냥 4월 달, 5월 달 장은 실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고 그냥 세력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땡겨버리면 다 올라가는 말 그대로 그냥 개별주들 요 종목들이 가장 좋고 중소형주들 그쪽이 사실은 제일 수익이 많이 높은데 그걸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움직일 줄 알아야죠. 개별주들이 2,000개 중에서 대형주 다 빼놓고 몇몇 종목들 중에서 그거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종목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뽑은 게 소비주예요. 소비주는 섹터를 하나에 한정시켜 놓고 그 바닥에 있는 걸 들어가면 그래도 4월 달 안에서는 이 기대감에 분명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비주 위주로 내일도 잘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고 그래서 내일 시장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하거나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2,800으로 돌파하면 돌파했지 떨어질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일선은 안착을 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오늘 이제 보여준 건데 이렇게 다져놓고 2,800으로 올라가고 2,800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00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4월장이니까 종목들을 잘 소비주 쪽에서 잘 매매를 해갖고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뭐 다음 주 제가 올 때에서 과연 소비주들이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 뭐 체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뭐 중소형주라던가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비료 관련주라던가 오늘 방송에서 정말 성공 투자하는 힌트들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엔터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엔터주들도 좋은데요. 네. 엔터주들이 오늘 그 YG엔터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건데 조정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연 재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각각 소속사들의 이제 컴백을 하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나오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빠지면은 다시 사볼만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밀렸다가 조정받으면 그때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 엔터주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이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한일사료라던가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굉장히 시원하게 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경산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내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이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에서는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겠죠. 삼성전자는 왜 또 못 가는지 또 내일도 얘기를 하면서 빨리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내일 방송을 듣고 잘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공개 방송 내일 실전 매매 정수가 끝나고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요.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